신기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벌써 신기철 TV에서 팔팔한 인생을 진행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주제를 다뤄왔는데요. 이제는 한 번쯤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서 같이 진행을 해주실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잘하신다고 해서 이름도 오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15개월 딸 아이를 두고 있는 오유수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네. 허리, 어깨, 등, 손목 다 아픈데 저희 우리 동네 정형외과 VIP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팔팔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재미있는 방송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수 씨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있는 분들 대신해서 진짜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이제 물어봐 주실 테니까 꼭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꾹. 이렇게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밝게? 네. 알겠습니다. 꾹꾹꾹. 네. 자, 제가 그 엄마의 봄날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진짜 그렇게 시술하면 허리가 쭉 펴지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쭉 펴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좀 놀라셨나 봐요. 네, 많이 놀라요. 그쵸, 놀랐어요. 네, 네. 예, 사실 저도 놀랐어요. 생각보다 주먹을 잘 펴주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서진서 원장님이 준비를 좀 해오셨죠. 그 방송을 보고 진짜 어머님들이 많이들 오십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다 오시는데요. 이제 뭐 어머님들이 오셔서 자기 허리도 꼭 좀 펴달라. 네, 뭐 내 허리는 펴질 수 있느냐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사실 이 어머님들이 여러분이 오시다 보니까 다 사실 병도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하나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늘 좀 자세하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구나. 저도 엄마의 봄날 방송을 좀 즐겨보는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주제라서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가능한가? 아니 저렇게 굽어있던 허리가 쫙 펴지면 저게 요술이지 수술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거 방송이구나, 이거 방송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물어보십시오. 허리가 쫙 펴지는 엄마들의 기적 진짜입니까? 그 방송에 나온 그대로 진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뭐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한채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허리가 굽는 데는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협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도 또 허리가 또 굽을 수도 있고 또 관절에도 후관절이 또 안 좋으면 그런 관절의 불안정성 때문에 또 허리가 굽을 수 있고 뭔가 또 흔들려서 조금 네, 그런 저희가 이게 허리뼈가 이게 앞으로 빠지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심하신 어머님들은 허리가 많이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 중에서 저희 어머님들이 허리를 앞으로 이제 구부리고 있고 수그려야지 이게 허리가 편안하시니까 오히려 구부리시는 더. 거거든요. 네, 허리를 똑바로 피시려고 하면 그 신경 통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자극을 주고 좁아져서 어머니 아파서 유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굽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태아했을 때 그때가 제일 편한 자세잖아요. 어떤 자세요?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 무릎을. 구부리고 있을 때. 구분 자세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아프면 이제 그 자세가 오는 거죠. 그렇구나. 어떤 경우는 허리를 구부리면 아픈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허리를 이제 피면 아픈 게 있고 또 반대로 허리를 굽으면 오히려 허리가 편한 병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렸을 때 몸이 편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제 척추라고 하는 거는 뼈고 이제 뼈는 이제 그 척추관이라고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네. 신경이 지나가는 이제 통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퇴행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 사람들 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작아지잖아요. 네네. 그 작아지면 그냥 작아지겠어요? 어떤 있는 조직들이 짜부러들겠죠? 네. 그리고 짜부러져 있는 조직들이 어디 가겠어요?
새어 나오나요? 그렇죠. 아. 이 통로가 있으면 그 통로를 막고 또 통로를 막게 되면 그 통로에 지나가는 곳이 막히게 되겠죠. 근데 척추에는 그 통로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이 그런 것들 때문에 막혀서 피가 안 통하고 좁아지니까 이제 척추가 협착증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허리를 살짝 이제 구부려 보면 이렇게 좁아진 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신경 통로가 넓어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눌려있는 신경이 풀어지니까 편하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저절로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이렇게 안 앉아 있고 그냥 이렇게 굽혀 있는 게 편해서 그런 거. 아, 그렇구나. 그리고 동네에 보면은 우리 할머님 분들이 허리가 굽어가지고 보행기나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님들도 그렇게 허리가 쫙 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사 한번 맞고요. 그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고 미심쩍어 하는 분들 많거든요. 많죠. 제가 사실 그래가지고 질문을 드려야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제 엄마의 봄날에서 어쨌든 저희가 제일 많이 아마 시행한 치료 방법은 아마 신경 성형술입니다. 신경 성형술. 네, 신경 성형술이라는 거는 저희가 꼬리뼈로 아주 2mm도 안 되는 얇은 카테터가 들어가서, 카테터요? 네네네, 아주 얇은 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신경관으로 튀어나온 그런 인대나 물렁뼈와 신경이 들러붙어 있고 떡져 있어서 아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박리를 해줘서 쉽게 생각하면 신경의 이제 전반적인 숨기를 켜주고 나와서 그리고 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을 억제하는 저희 약을 또 넣어주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통증을 잡아드리면 어머님들이 이제 허리를 쭉 펴고 다니실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통증만 좀 없으셔도 좀 살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얼굴만 예뻐지려고 성형하는 줄 알았는데 네. 신경에도 성형이 있군요. 또 그 신경 성형술 말고도 저희가 이제 추간공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도 좀 업내분해에서 좀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작은 신경 줄기가 나가는 그쪽 통로도 있는데 그걸 저희가 추간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막혀 있는 경우가 어머님들이 이제 앞으로 구부릴 때 그 작은 통로가 확 좀 넓어져서 안 아파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 추간공이라고 부르는 부분에다가 풍선 카테터에서 이렇게 저희 카테터인데 저희 작업을 하면 이게 부풀어 올랐다가 이렇게 작아졌다 이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좁아진 데 넣어서 저희가 풍선을 만들어줬다 없어졌다 하면서 그 공간을 좀 넓혀줘서 또 어머님들이 또 허리를 쭉 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좋아지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풍선은 이렇게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네, 외부에서 조작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또 엄청 그 풍선 놓고 나오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풍선을 놓고 나온 건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공간을 넓혀준 작업을 해주고 카테터 나오게 되면 그 풍선이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놓고 나오진 않습니다. 전 걱정했거든요. 풍선을 놓으면 왜 시간이 지나면 네네. 풍선은 바람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것도 뭔가 바람이 빠진다거나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든지 뭐 이렇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그건 안전한 빼니까? 치료죠. 네, 맞아요. 안전한 것 예, 같아요. 안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신경 성형술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의사인 제가 봐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외과잖아요. 네네. 정형외과. 우리 서진 선장님은 이제 신경외과. 근데 결국 이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배웠던 거는 사실 수술하는 걸 배웠지 이런 뭐 약으로 치료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뭐 전문의 따고 의사하고 한창 동안은 약 먹고 치료 안 되면 수술하고 이제 이런 정도였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수술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꽤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약으로 치료도 안 되고 물리치료 안 되고 운동을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술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신경 성형술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필요 없는 분들은 이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수술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진짜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신경 성형술을 안만 해도 효과가 없거든요. 진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수술을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이제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이제 제일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이 돼요. 수술은요? 아니 수술하기 전에 할수 수술하기 있는 전에 맨 마지막 이 치료. 시술이? 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중재적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중재적 시술. 그러니까 수술과 그러니까 비수술의 중간적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치료를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건강도 회복이 됐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아파야 맞아요. 움직이고 맞아요, 또 맞아요. 움직여야 안 아프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고리를 끊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시술을 통해서 안 아프게 하면 그다음부터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신경성술이 뭐 수술도 아니고 뭐 일시적으로 뭐 효과만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저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일시적이라도 치료를 해서 통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세 많고 많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신경성술을 하라고 권해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도 많이 봐왔고. 그럼요, 선생님.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박사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파서 원장님, 아니 박사님, 아니 박사님한테 아무한테나 오셔도 됩니다. 박사님한테 갔는데 시술을 하라 그랬고 네. 원장님한테 갔는데 수술하라 그래서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시술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일단 원장님은 그거 저도 뭐 환자분 따라 다르긴 한데 이게 진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저도 우선은 시술부터 해라. 해보시라. 그러니까 수술을 꼭 하는 경우는 저희 척추를 다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뭐 이제 뭐 하지 마비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대소변 장애가 생겨서 정말 응급으로 수술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6시간, 8시간 이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만 아니면 사실 처음부터 응급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척추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다가 질문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시술은 보험이 안 돼요?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보험에 얼만큼 이제 보험 혜택을 주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시술하는 건 전부 다 보험이 되는 거예요. 100% 되는구나. 보험이 되는 건데 이제 보험을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얼만큼 보장을 해주느냐 이제 그런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80% 보장을 해주는 것도 있고 50% 보장을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장을 안 해주고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거 정확하게 인정된 시술이니까 인정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못하고 전부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해라. 이제 이런 거를 인정 비급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MRI를 찍을 때 MRI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초음파를 찍을 때 뭐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보험은 인정이 되지만 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인정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성형술도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인정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가 병원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가격 차이는 병원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주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엄마의 봄날 그 방송으로 봤을 때 시술 받고 바로 허리가 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갑자기 펴지거나 그러면 좋지 않거나 원래 평생을 허리가 굽어 있었는데 갑자기 펴진다. 그러면은 좀 무리가 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보통 무리가 가진 않습니다. 바로 펴지는 경우 사실 환자분들 결과도 좋고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이게 어쨌든 사실 어머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던 환자분들은 그런 전반적인 병도 나쁘신데 이런 근육 복근이라고 하죠. 배 근육도 굉장히 약하시고 허리 근육도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는 거는 신경적으로 많이 고치는 건데 신경적으로 고쳐졌지만 근육 부분은 방법이 아직은 뚜렷한 게 있지가 않아가지고 저희에서 어머님들한테 이제 허리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허리를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 그리고 허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가르쳐드려서 이제 허리를 더 꼿꼿하게 필 수 있도록 또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 보면 이게 뭐 순식간에 펴진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병원에 이제 한 1, 2주 계시면서 저희가 꾸준하게 허리 운동도 하고 허리 근육 키우는 운동도 하고 그런 걸 해야지 좀 더 이제 효과를 더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군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허리가 이제 오랫동안 굽어 있다가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은 허리가 안 아프면서 허리가 펴지거든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펴지니까 걷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오랫동안 이제 굽은 자세로 이제 걸었다가 그쵸. 이제 거기서 익숙해졌는데 허리가 펴지니까 이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가지고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허리 시술을 하고 허리가 펴진다 분들은 꾸준하게 걷는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해 주셔야 그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허리가 굽은 거는 사실 허리가 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허리가 굽은 것보다는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관절, 무릎 이런 것들이 굽어서 생긴 거예요. 실제로 허리는 안 굽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피고 하는 거는 90%는 이 고관절, 골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정말 몰랐어요. 허리 구부려봐요. 어디가 구부러지나? 이 고관절이 구부러지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허리를 이제 구부리게 되면은 이제 전부 다 근육이 늘어납니다. 특히 골반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탱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가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는 꾸준하게 골반 근육,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허리 근육만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잘못됐어요, 그게. 아, 그렇구나. 저희들은 이렇게 치료가 끝나면은 병원에서는 반드시 그런 재활 운동을 치료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시켜주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허리 근력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스스로 운동하기 힘들거나 근력이 너무 약한 분들은 안반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니까 요즘은 EMS라고 그러죠. NMS라고 하는 허리 근력을 자극해서 근육을 채워주는 그런 재활 치료기가 있거든요. 아, 재활 치료기. 그런 저 것도 지금 있어요. 궁금했어요. 예. EMS? 이건 뭐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부착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육이 약하게 되면 금방 또 허리가 구부러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술을 받아도 또 다시 돌아갈 수 통증은 있다. 없어졌지만 근육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허리가 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항상 바른 자세를 하도록 얘기를 해주고 갑자기 바른 자세를 하게 되는. 꼭 관리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하세요. 저 정형외과에서 맨날 운동하라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세요. 갑자기 무서워졌나 보죠? 그럼 혹시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너무 심한 경우. 포기 박사님 있으세요? 뭐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허리 수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나 방법이 틀리고 보는 사람마다 틀리고 또 심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릎이나 뭐 이렇게 골반, 뭐 어깨 이런 데는 관절이 하나인데 허리는 우리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모두 서로 2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개, 2개만 망가지면 상관이 없지만 뭐 4개, 5개, 6개 이렇게 망가지면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분한테 도움이 될지 안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참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전문의 따고 이제 외국 갔다 오고 한 40대 이제 초반 중반에는 사실 수술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술도 많이 하고 진짜 그 당시 칼잡이라고 하죠. 정형외과 네. 분들. 서전 수술하는 칼잡이, 네네. 뭐 목공, 뭐 이런 수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수술 받으신 분이 과연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제 수술을 좀 가급적이면 피하게 되고, 이제 한번 이분이 내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분의 생이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게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자연경과 내추럴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해서 이런 치료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해서 더 안 좋아질까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상태가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창피하지만 지금은 포기한 분들도 좀 있습니다. 박사님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 전 지금 박사님한테 너무 반한 게 너무 인간적이시잖아요. 왜 그런가요? TV에서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 막 암입니다. 막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그래요? 네, 너무 인간적이시잖아요. 난 카리스마가 이렇게 좀 떨어져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 서지석 원장님은 조금은 거기에 불만일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은 한창. 저는 조금 이제 한창 그렇구나. 해가지고요. 좀 열심히 저는 그래도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좀 잡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병원은
이렇게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한창 수술하는 분들 많이 모여 있어 의견이 일치가 돼야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수술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소극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서원 형님 같은 경우는 너무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든 과잉 수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재하기 위해서 서로 내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죠. 네,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잘 해야겠다, 신중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우리 오 교수님이 그 시청자분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서진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누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